올해 초 현직 경찰관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됐다는 이 충격적인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해당 경찰관이 담당하던 사건의 피의자를 검찰에 호송하던 중 신체 접촉을 했던 건데요. 하지만 최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사건은 반전을 맞습니다. 무려 7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베테랑 수사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자, 25년 차 수사 베테랑이었던 50대 현직 경찰관이 하루아침에 성추행범이 됐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수사해서 체포한 피의자를 성추행했었다. 이런 죄목이었는데 물론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겠죠. 하지만 최근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요. 그동안 너무나 억울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 사건 지난해 11월 초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여성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을 받았던 사건으로 이 경찰이 체포를 했었는데요. 범죄는 여러 가지 범죄가 됩니다. 졸피뎀 같은 걸 막 처방을 받았는데 무려 18명 명의로 받았다고 합니다. 위조죄, 공문서 위조, 사기, 의료보험법 위반, 마약법 등등으로 이제 구속이 됐는데 지난해 11월 8일 날 검찰 송치가 됐는데 송치될 때 검찰청에서 인권보호관 면담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 피의자 옆에 있었는데요. 면담 직전 대기실에서 수갑도 풀어줬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면담 마치고는 다 이제 구치소나 교도소로 가야 되는데 그날 인권보호관이 그냥 가라고 해서 제보자는 검찰에서 이제 넘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 돌아온 다음에 경찰서에 와서 자신의 어떤 일을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약사범 여성을 잡았을 때만 해도 야, 주변에서 표창 받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다 치켜 세워줬는데 그런데 2주 뒤에 갑자기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사범을 경찰이 넘긴 건데 그 경찰 집에 2주 뒤에 와서는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그다음에 구강세포를 채취했다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마약사범이 인권보호관에게 자기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경찰한테? 예, 경찰이 자기를 강제추행했다고 검찰에게. 그러니까 이 제보자 경찰이 나를 추행했다. 예, 그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 검찰청 청사 앞에 전에 손을 뻗어가지고 얼굴을 만지고 그다음에 청사 안으로 들어가면서는 그 어깨 허리를 감쌌다거나 그다음에 아예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음담 패스를 하면서 구치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음담 패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건 그 당시 CCTV 화면이에요. 지금 경찰인 제보자분은 전화 통화를 하고 있거든요. 손이 저 여성 쪽으로 뻗어가는 것은 보이는데 볼을 만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청사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청사 안으로 들어갈 때도 뭐 어깨 허리를 저기 지금 들어가면서 만졌다고 하는데 앞에서 지금 제보자가 오히려 걸어가고 있어서 앞에 제보자가 가는데 어떻게 어깨 허리를 만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지금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이 영상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당신의 DNA가 나왔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결국에 지난 1월에 강제추행과 독직 가혹행위, 그러니까 이 경찰이 피의자를 이 가혹행위를 했다는 걸로 독직 가혹행위로 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강제추행 없다. 그런 적 없다. 펄쩍 뛰었고 이 제보자께서는 동료들도 얘 그런 애 아닙니다. 이렇게 탄원서를 내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자, 여성의 몸에서 이 제보자의 경찰의 DNA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호소가 먹히지 않았던 건데요. 자, 제보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내 손을 잡아줘. 자,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제 몸에다가 얼굴을 부비고 갑자기 제 어깨에다가 머리를 지댄다든지 계속해서 이렇게 신체 접촉이 있었어요. 유치장 안에서도 자기가 약에 대한 금단전 현상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면 손을 잡아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었죠. 제가 수갑도 하루 종일 같이 다니면서 수갑도 계속 채워줬고요. 수갑도 풀러줬고요. 네, 그랬기 때문에 그 여자 손에 제 DNA가 많이 묻어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는 거죠. 자, 이 역시도 물론 제보자의 어떤 그냥 주장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 마약사범 여성이 막 금단 현상에 막 덜덜덜, 형사님 제 손 좀 잡아주세요 막 이러면서 접촉이 있었다.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 여성이 경찰에 구속된 이후에 병원에 갈 때도 제보자의 손을 잡았고 링거를 맞다가 일어나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몸에 얼굴을 부비고 계속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유치장 안에서 방금 말한 그 금단 현상 때문에 힘들다라는 말을 했고 손을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보자는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몸에 제보자의 DNA를 남기려고 일부러 한 행동이 아니었나 싶다고 합니다. 또 구치감 내부 CCTV를 보면 당시 수사관들 여러 명이 복도에 있었고 방문이 열려 있었는데 여기서 성추행을 저지르는 게 상황상 불가능하고 또 목격한 사람도 없다. 이게 제보자의 설명입니다. 결국 재판에서는 관련 CCTV 영상과 DNA 검사 결과 또 피해자의 진술이 주로 다뤄졌었는데 범행 장면이 영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또 오히려 피해자의 주장과 대치되는 DNA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단순히 여성의 얼굴과 옷에서 제보자의 DNA가 나온 것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할 수가 없고 객관적인 정황들과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 자, 여러모로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특히 성추행을 주장한 이 여성, 마약 사범의 말과 행동도 어딘가 좀 달랐다. 자, 제보자 측 변호인 얘기도 들어보시죠. 보면 사실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 여자분이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신 판사님, 검사님 그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얘기부터 했었어요. 일반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은 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이게 일반적인데 재판 끝날 때도 제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부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이는 모습들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었고 그리고 진술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박 변호사님이 마약 사범들 뭐 많이 또 이렇게 보셨잖아요. 맞습니다. 마약 사범이 이제 그 진술을 다 신뢰하거나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이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법정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제보자 그러니까 피의자의 경찰의 변호인이 봤을 때는 좀 놀라웠다고 해요. 피해자 같으면 통상 얘기를 안 합니다. 출석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한다고 하더라도 비공개라든지 아주 짧게 답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지금 말한 게 그거거든요. 판사님하고 검사님이 또 여러분들이 제 사건에 관심을 가져줘서 너무 감사하다라가 첫 발언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아마 저도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띄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계속 제 사건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계속적으로 진술이 좀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재판부가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다고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DNA 부분입니다. 입맞춤을 했다는데 1시간가량 자기가 침을 삼키지 않고 갖고 있다가 DNA 검사하기 위해서 뱉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전문가가 나와서 그 DNA를 갖고 있는 시간이 3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이상 있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국은 지금 피해자 옷, 몸, 이 DNA가 이 성추행으로 인해서 나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진술도 증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일가적이지 않다고 해서 무죄 선고가 된 것입니다. 자, 1심에서 무죄가 나오긴 했는데 이미 이분은 경찰직에서 파면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파면이 되고 지금 몸도 상당히 안 좋아지셨대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고 억울했던 거는 올해 1월부터 1심 선고가 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7개월 동안 옥살이를 한 것입니다. 맨 처음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왔을 당시 이미 직위회자가 됐고요. 구속된 이후에 4월에는 파면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경찰 동료들은 굉장히 놀라가지고 한마디로 황당하다고 하면서 마약 사범의 말만 믿고 체포한 형사를 구속시키다니 그리고 모범적인 경찰로 25년 동안 징계도 받은 적이 없던 경찰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했고요. 여죄를 수사하려고 하니까 마약 사범이 누명을 씌운 거다라면서 이 동료 경찰들이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이 제보하신 분도 이 여성의 마약 수사를 계속해달라고 이제 고발을 했고 그 여성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도 지금 허리가 굉장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옥살이를 하다 보니까 바닥에서 그냥 앉아 있다 보니까 허리가 더 나빠졌대요. 이거를 인권위에다가 진정서를 낸 후에야 수술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이분이 3대가 경찰인 집안이었대요. 굉장히 정말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건데, 문제는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나오는데 검찰이 항소했다고 했잖아요. 1심 법원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해서 징역 7년을 또 검찰에 다시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그거예요. 이 성범죄 피해자가 한 진술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그 피고인에게 특별하게 불리한 어떤 동기, 말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으면 함부로 배척하지 말라. 그러니까 피해자의 말을 더 믿어줘라는 게 판례인 거고, 게다가 DNA라는 과학적 증거에 대해서도 함부로 배척하면 안 되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 이 1심 법원이 그거를 다 어겼다라는 것이고, 제보자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여성이 자신에 대한 그 마약 수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한 걸 막기 위한 거다. 그 정도면 나한테 불리하게 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게 아마 항소심에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다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